네, 안녕하세요. 하연님, 민주님, 라연님, 강글라스님, 재즈데모님, 하이테킹님, 라일라님, 백원님, 반갑습니다. 내 딸은 없는데 내 딸의 친구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친구 만나고 난 이게 견딜 수가 없어. 아무 일 없다는 게. 이러면 안 되잖아. 내 딸은 없는데, 사라지고 없는데 말이야. 아니 그렇게 불안한 표정하지 말아요. 상대가 한 명인지 모르겠어요. 친구를 원망하는 건 아니야. 내가 너를 왜 보자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일기장 펼치며 이게 뭔지 아니? 내 딸이 남긴 일기장이야. 일기장. 눈물. 우리 애 그렇게 되고 우리에게 남긴 일기장을 읽었어. 이 일기장에 네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어. 어떤 친구인가. 원망. 왜 내 딸의 일기장에 네 이름이 많이 나올까? 왜? 원망.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아이고 잘하면은 탓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사실 원망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뭐 탓으로 뭐 잡아도 뭐 연기만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대는 내 딸의 친구네요. 그리고 나는 내 딸은 죽었고요. 그쵸?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제 분석인 거죠. 왜 이 친구를 만나러 왔을까요? 일기장에 네 이름이 많이 나와서 그냥 만나보고 싶었다. 근데 일기장에 나온 게 왜 그랬니 왜 그랬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원망하는 걸 보니까 내 친구를 괴롭힌 친구인 것 같아. 그치? 근데 윗부분에는 친구를 원망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네.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네요. 뒤에는 원망. 원망하는 마음이 없진 않겠죠. 근데 원망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 이 친구를 만나려는 마음을 먹었을까? 아마 그냥 혼 한번 내려고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으면 좋겠죠. 무찌님도 보이스테이너 단문이다 하시는 거 보니까 보셨어요? 우리 무찌님도 보이스테이너 2차 시험을? 우리 또 대부분 이렇게 2차 시험 알아. 강글라스 님도 아는 사람이 봤다고 해서 대본 아는 거고. 저는 이 대본 읽어보니까 옛날에 들어봤네요. 옛날에 어떤 친구가 했던 것 같네요. 영신쌤 수업에서 들으셨고. 그럼 영신쌤 수업 때, 이 파일, 이 단문을 연기를 또 한번 해봤나 봐요. 우리 영신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운디스트 박영신 선생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긍정긍정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들어보도록 합시다. 내 딸은 없는데 내 딸의 친구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친구 만나고 나는 이게 견딜 수가 없어. 아무 일 없다는 게. 이러면 안 되잖아. 내 딸은 없는데 사라지고 없는데 말이야. 아니, 그렇게 불안한 표정하지 말아요. 친구를 원망하는 건 아니야. 내가 너를 왜 보자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이게 뭔지 아니? 내 딸이 남긴 일기장이야. 일기장. 우리 애 그렇게 되고 우리 애가 남긴 일기장을 읽었어. 일기장에 일기장에 네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어. 어떤 친구인가? 왜 내 딸의 일기장에 네 이름이 많이 나올까? 왜? 왜 그랬니? 왜 그랬어?
네, 들어봤습니다. 자, 코멘트 올려주세요. 자, 라이언님께서 중간에 눈물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처음부터 우는 걸로 잡으셔서 뭔가 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내 일기장에 네 이름이 많이 나올까가 진짜로 물어보는 것처럼 들렸어요.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닐 것 같다는 얘기죠. 서브텍스트가 다를 거라는 거죠. 알고 있죠? 왜 많이 나왔는지 본인은.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래서 우리 긍정긍정님은 이런 식으로 연기를 했어요? 아니면 2차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연기를 안 했는데 다른 뭐 이렇게 코멘트를 반영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걸까요? 야생화님 안녕하세요. 양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발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자주 와주세요. 네, 하이테킹님께서는 와우, 시작부터 감정이 엄청나네요. 장소가 어딘지 감이 안 잡혀요. 장소에 대해서 체크를 우리 하이테킹님이 해주셨고요. 얘 묶어두고 하소연하는 건가? 시작부터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여서 듣기 좀 무거웠습니다. 네, 라이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영님께서는 시작 부분의 설계가 너무나도 아쉽다고 느껴지는 연기였습니다. 딸을 잃은 허무함에서부터 서서히 감정을 끌어올려야 되는 감정으로 보여지는데 시작부터 슬픔으로 계속해서 터지다 보니까 그냥 슬픔만 보이는 단조로운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허무함, 슬픔, 고독감 같은 복합적인 감정이 단지 슬프다는 감정 하나에만 먹힌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보다는 언니가 말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감정도 조금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하연님은 중간중간 감정이 끊어지고 말이 빠른 듯해요 하셨고요. 준영님은 자기 딸을 죽음으로 내몬 여자의 앞에서 처음부터 오해라는 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강글라스님은 초반에 너무 슬퍼서 울다가 갑자기 이게 뭔지 아니? 하면서 감정이 확 변하는데 무서웠어요. 울다가 취조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다가 감정의 변화가 납득이 안 되네요. 내 딸을 괴롭혔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만났는데 저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세상에 없는데 가해자 같은 아이를 만났다면 저렇게 울면서 말 못할 것 같아요. 우주토끼님 1. 처음부터 너무 심파처럼 구슬프게 느껴져서 조금 놀랬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른이 딸내미 친구를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리 슬퍼도 어린애 앉혀놓고 처음부터 엉엉 우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싶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그렇게 우는 걸로 가는 거면 뒤에 지문으로 굳이 눈물이라고 안 적어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2. 뒷대사에서 원망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너무 원망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원망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윗대사에서 말했듯이 원망을 하려고 그 아이를 부른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너 왜 그랬냐고 탓하고 혼내려고 부른 것 같아요. 네. 서윤님 아니 그렇게 불안한 여기 부분이 연기 내용에서 다르게 외화처럼 들렸습니다. 외화 더빙처럼 들렸다라는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 감정이 너무 많이 변화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 부분이랑 마지막에 왜 그랬니 이 부분이요. 딸을 생각해서 우는 듯한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안 느껴졌어요. 긍정정님 2차 때는 좀 덤덤하게 나갔어요. 좀 덤덤하게. 근데 뒷부분은 가해자인 친구가 발뺌하는 것 같아 화가 난 감정으로 연기를 했었어요. 감정이 잘 이어지지 않다는 것 같은 코멘트를 받고 이번에는 다르게 처음부터 감정을 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백원님 선이 계속 끊어져서 그런지 제정신이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느껴졌고요. 극적인 연출과 과장을 통해서 감정을 끌어올린 것 같네요. 그래서 연기할 때 본인은 그 감정이 진심인 걸 수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은 듣기 힘들 것 같아요. 마치 억지로 쥐어짜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딸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의 감정 자체가 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생긴 그런 감정이 아닌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표출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 힘들다, 나 괴롭다 이런 것이 목표인 거죠. 그래서 단순해요. 그게 아쉽네요 하셨어요. 우리 민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감정으로 이어가는 것 같아요. 무엇을 표현하려고자 하는지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끝에서 확 소리치는데 왜 소리치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말하기만 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분명히 감정들이 여러 번 바뀔 수도 있는 구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후루루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단문은 조금 아쉽네요. 제가 생각할 때 긍정님께서 2차 보이스 테이너 시험을 볼 때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이 대사는 처음에 이렇게 울면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덤덤하게 나가는 형식으로 시작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대사예요. 그렇게 시작되고 이제 뒷부분에서 눈물도 좀 나고 그다음 이제 원망할 때 이제 원망의 느낌도 좀 나고 뭐 이렇기는 하겠지만 내 딸이 몇 살인지를 봤을 때 유아는 아니겠죠. 유아는 아닐 거예요. 유아라면 뭐 상대가 괴롭혀서 죽지도 않았겠지만 유아라면 이렇게 슬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청소년이라면 좀 다릅니다. 청소년이라면 본인의 선택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얘가 지금 살해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살했다라고 지금 설정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친구들이 아무리 괴롭혔다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탓을 100% 돌릴 수는 없죠. 본인의 선택이고 딸을 자살까지 몰고 간 것은 100% 친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할까? 엄마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래? 찌즈데모님께서는 초반에 우시는 부분은 공간에 상대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아요부터 상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의 연기에서는 원망하는 건가 안 원망하는 건가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들었습니다. 잡으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확실히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효영님, 화내는 감정에 대한 개연성이 너무 아쉬워 보였어요. 하셨어요. 자, 감정선이 너무 끊어집니다. 이 대사의 목적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나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제정신이 아닌 굉장히 상태가 엉망인 엄마임을 잘 보여주고 싶다로 느껴집니다. 이 대사를 치는 목적이요. 그러면 뭐 보여지고 싶다로 끝났기 때문에 이 연기는 보여지기식의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기식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아이의 감정에 드러나질 못해요. 제 생각에는 긍정님께서 보이스테이너 시험 보러 갔을 때 훨씬 더 잘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받은 코멘트를 여러분들 항상 문제가 코멘트를 받아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할 때 더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해봐, 여기서 이렇게 해봐 이래서 고치면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는데, 이걸 그 자리에서는 이제 생각 못하고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름 코멘트를 반영한다고 새롭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코멘트를 숙지해내는 게 목적이 돼.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숙지해내는 게 목적이 돼.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한 마음을 더 읽기 힘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시도, 3차 시도 제가 다시 해보라고 안 하는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새로운 단문을 차라리 한 번 더 해보는 게 낫지. 이거를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한 그 코멘트를 안 듣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외려 1차보다 못해. 1차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캐릭터의 마음도 좀 해석하려고 하고 제대로 된 목적도 좀 해석하려고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는데 집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온갖 잡생각들만 막 들어가요. 내가 그 소리 안 듣겠다 이거야. 선생님의 말한 그 소리 안 듣겠다. 그래서 나는 오늘 긍정님 이 실수 좀 하신 것 같아. 왜냐면 나 긍정님의 연기를 난 좋게 평가를 하는데 이 단문이 제일 별론 것 같아. 너무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런 엄마가 있을 거라는 것을.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다고. 자, 이 대사는 제일 지금 힘든 게 첫 대사가 울면서 시작하는데, 뭘 울면서 시작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너무 청승맞아 보이고 20대 같아 보입니다. 20대 엄마 같아 보여요. 딸 친구 앞에서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이테기 님이 그러셨나? 이거 묶어두고 하는 거냐? 그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친구 대체 왜 왔냐는 거죠. 이 집에. 지금 긍정정님께서 분석표를 보내주신 것에 본인의 집에 초대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난 이 설정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본인의 집에 초대를 했으면 이 친구가 왔다라는 거야? 나 이 친구가 자기가 아무리 뻔뻔스러운 일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지금 이 엄마의 딸이 죽었는데 그 집에 당당하게 들어간다라는 거 너무 나는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어떠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너 누구니? 나 누구 엄마인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내 집에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자기도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두려울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이 집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진짜 막 나가는 일진인 거고, 뭐 뒷배가 있다든지, 뭐 그래서 막 그런 아이인 건지.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우리 집으로 초대를 했다라는 것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우리 집에 초대를? 응?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 같으면 학교 끝나고 뭐 가는 길에 학교 앞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친구의 집을 막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도 너무 싫어. 막 이 엄마가 진짜 무슨 애 잡아 족치려고 하는 것 같잖아. 그러지 않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가 민준이? 나 뭐 저기 효영이 엄마인데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뭐 놀이터에 앉아서 시작을 한다든지 학교 뭐 등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 학교에 보면 뭐 그런 데서 시작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시작해주면 좋겠어요. 어, 어,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한테 원망은 되겠지. 원망은 되겠지. 내 딸을 죽이게 한 약간 원흉일 수도 있을 거니까. 그렇지만 나는 엄마라고 한다면 다른 마음이 훨씬 클 것 같아. 그 마음이 뭘까요? 내 딸이 죽었어요. 청소년이란 말이야. 말 못하는 유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자살을 했어. 그러면 엄마가 내 딸을 자살하게 만든 그 친구를 찾아서 복수해주고 싶을까? 이미 없는데. 나는 엄마라면 어떠한 마음이 가장 클 것 같아. 어떠한 마음이.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네, 우주토끼님은 엄마가 자기 탓도 할 것 같아요. 애 마음을 진작 못 알아준. 긍정우정님도 미안한 마음. 효영님 복수해도 딸은 없으니 두 번 다시 같은 일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경고. 이거는 지금 따로 또 말해보자. 죄책감, 미안함, 무찌님, 죽은 내 아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바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바라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네 지금 야생아님이 말씀하신 죄책감입니다. 딸이 힘든 것을 난 눈치를 채지 못했고 눈치를 챘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자살까지 가도록 엄마로서 막지 못했죠. 이건 100% 친구의 탓이 아니에요. 엄마라면 100%내 탓이라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왜 죽었을까 왕따를 당해서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엄마가 진작에 알아서 얘를 구원해낼 수도 있는 거죠. 엄마가 진작에 알았으면 어떻게든 해결을 했겠죠. 얘가 이렇게 죽을 정도의 상황이면 엄마 가만히 있었을까요? 만약에 얘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내가 방치했다면 죄책감이 더 클 것이고 몰랐다라고 한다면 모르는 것에 대한 죄책감. 뭐든지 자식이 잘못하면 100% 엄마는 죄책감이 들어. 다 자기가 잘못한 것 같잖아.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에 내 딸을 괴롭힌 아이가 A라는 친구가 내 딸을 괴롭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 탓이 아니고 A 탓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아이들이죠. 요즘 애들은 조금 심하다만 놀리고 뭐 이러는 분위기가 좀 굉장히 심하긴 하다만 엄마가 봤을 때는 이 아이도 한 아이의 딸이에요. 한 아이의 딸이 한 엄마의 딸이에요. 그쵸? 내가 봤을 땐 내 딸 같은 아이란 말이에요. 얘를 갖다가 막 잡아 족쳐가지고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는 아마 않았을 거예요. 그저 그냥 마음에 어느 정도 원망되는 마음이 크겠죠. 왜 그렇게까지 내 딸을 괴롭혔냐? 왜 그렇게까지 괴롭혔냐? 그치만 이런 말을 치면서도 나는 죄책감이 훨씬 많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기로 결심을 했고 이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는 이 친구를 잡아 족치겠다. 우리 지금 효영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경고를 하겠다. 나는 이런 마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엄마가 내 딸을 샘플 삼아 다른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러 가는 그런 정의감 넘치는 엄마일 필요가 없어요. 그저 지금
괴로워하는 내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괴로운 엄마면 돼요. 그런데 내 딸을 괴롭힌 친구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한마디 이렇게 해주고도 싶고, 내가 그동안 못 해준, 원래 내 딸이 잘못했으면, 내 딸이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그거 중재도 엄마가 해줘야 되고 사실 그런 거잖아. 그래서 왜 내 딸 괴롭히니 이렇게도 한마디도 해주고도 싶고 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알았지만 만나보고 싶을 것 같아. 내 딸을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그렇게 괴롭혔는지. 나는 내 딸이 죽었지만 궁금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대사가 어떠한 이야기라도 듣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아. 내 딸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라도. 왜 그랬니? 왜 그랬어? 내 딸이 너한테 혹시 무슨 짓을 해서 너도 그렇게 괴롭힌 거니? 뭐 어떻게 괴롭혔니? 내 딸이 어떻게, 만약에 이 대사랑은 상관없지만 이 아이가 내 딸을 죽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나는 가서 궁금할 것 같아. 내 딸을 대체 어떻게 죽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고 힘든 대사라고 하더라도 나는 듣고 싶을 것 같아. 그 모든 게. 그래서 내 딸의 일기장에 이 아이의 이름이 많이 나왔고 이 아이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찾아가서 모든 내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나는 찾아갔을 것 같아요. 네, 영화 파수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어떤 얘기라도 듣고 싶어서 가는 아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떠한 이야기라도 듣고 싶어서 가는 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렇게 컨트롤이 잘 되진 않죠. 내 딸이 죽은 입장에서, 약간의 피해 가해자가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원망이라고 100% 써 있으니까 원망의 느낌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윗부분에 써 있죠. 친구를 원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왜 보자고 하는지 궁금하니? 이런 대사를 칠 때는 원망한 느낌이 안 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정님께서 2차 시험 보러 갔을 때 덤덤하게 시작을 했을 거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지적을 당하신 부분은 지적을 당하신 이유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감정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코멘트를 받았다라고 하셨죠. 저는 덤덤하게 시작했다가 뒷부분은 화가 나는 감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감정이 잘 이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피드백이 아닐 것 같아요. 스타트는 덤덤하게, 물론 이제 완전 덤덤하진 않겠지. 당연히 안 덤덤하겠지. 마음이 불편하겠지. 덤덤한 형식을 취하는 거지. 그냥 누르는 거지, 나의 감정을. 그러면 안 덤덤한 거죠, 내 마음속은. 그쵸?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발뺌하는 것 같아서 화를 냈다라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 친구가 발뺌을 한다라는 분석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친구가 왜 발뺌을 해? 일기장 다 나왔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만약 발뺌을 한다고 해도, 오라 너 너 이렇게 발뺌해? 이 가시네, 이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마음일 리가 없어. 나는 지금 내 손에 일기장이 있고 다 알고 있잖아. 얘가 발뺌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발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일기장에 다 써 있는데 오히려 발끈하고 그러면 더 안타까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라인으로 감정이 끊어졌기 때문에 코멘트를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감정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코멘트를 받았다고 했는데, 나는 2차도 똑같이 말해주고 싶어요. 선이 우리 이번 주 배우 수업 책 내용이었잖아요. 하나에 끊어지지 않는 선이 너무 끊어집니다. 네. 왜냐면 지금 정신 나간 엄마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연기했어요. 감정이 자꾸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정신 나간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형식을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이 끊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지냐면 결과적으로 이 엄마 신경쇠약이야. 이 엄마 정신병원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신병원 가야 되는 엄마일 수도 있겠지. 얘가 너무 위험할 것 같고, 이 딸 아이가 상대가 너무 위험할 것 같고, 얘를 어떻게 구해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이테킹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어디 묶어두고 하는 거냐고. 네, 그런 느낌도 날 수가 있고요. 아하.
자,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무슨 뭔가 조금 긍정적님께서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단문을 통해서. 내 딸은 없는데. 딸 친구 앉혀놓고 내 딸은 없는데 내 딸의 친구들은 아무 일 없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친구 만나고 난 이게 견딜 수가 없어. 아무래도 얘를 잡아 죽일 것 같지 않니? 장소는 내 집. 내가 불러서 얘가 왔고 나는 지금 뭐 식칼이라도 하나 들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술 이빠이 먹고. 좋은 엄마 같지 않아요. 내 딸의 친구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친구 만나고. 나는 이게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자, 친구 딸한테 지금 뭘 바라고 이렇게 청승 떠는 겁니까 지금? 친구 딸한테 무슨 위로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딸이 누구예요? 내 딸내미를 괴롭힌 가해자예요. 걔 붙잡아 놓고 지금 왜 이렇게 청승 떨죠? 왜 이렇게 위로를 바라는 듯한 막 자기의 감정을 막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 아무 일 없다는 게 안 되잖아. 마치 서브텍스트가 뭐야? 나 좀 위로해줘 같이 들려. 아무 일 없다는 게. 이러면 안 되잖아. 내 딸은 없는데. 사라지고 없는데 말이야. 네, 친구 딸, 그리고 가해자 앞이면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걔를 불렀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를 죽인 살인범이라든지 괴롭힌 가해자를 만났다. 이성을 잃고 이렇게 하겠어요? 다 아는데. 이 놈이 내 가족한테 해코지한 거 다 아는데. 아니, 그렇게 불안한 표정하지 말아요. 친구를 원망하는 건 아니야. 자, 불안한 표정 나올 수밖에 없지. 죽겠다 야 나 공포스러워서. 근데 불안한 표정 하지 말아요라고 하는 거 너무 이상하고 엄마 더 이상한 엄마 같이 느껴지고. 내가 너를 왜 보자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자, 여기서 이제 감정선 훅 끊어지면서 이제 훅 들어갑니다. 내가 너를 왜 보자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긍정적님께서 잡은 거는 말 리핏입니다.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은 저를 왜 보자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전제인 거지. 100% 그렇게 잡은 거야. 그지? 그러면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근데 절 왜 보자고 하셨어요? 내가 널 왜 보자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대사를 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구상에. 이런 말 리핏은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상대의 말을 이렇게 반복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7시에 만나자고? 이런 식으로. 뭐? 집으로 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상대가 여러분들은 아주 리얼리티랑 생각도 안 하고 뭐라고 잡냐면 7시에 만나자. 7시에 와. 뭐? 7시에 오라고? 이렇게 잡아. 그럼 안 들려서 7시에 와. 뭐? 7시에 오자고? 왜 그 말을 반복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이 내가 그냥 뒷대사를 7시에 와라고 7시에 오라고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7시에 오라고 했다 라고 그냥 전제하면서 그냥 넘어. 그런 일이 여러분 일상에 별로 있어요? 7시에 보자. 7시에 보자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100% 청자를 위해서 치는 대사잖아요. 청자한테 7시에 얘가 보자고 했어요 라고 청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푸틀라이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왜 보자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상대가 내가 널 그런데 절 왜 보자고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내가 널 왜 보자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다라는 느낌으로 풀던가, 아니면 여기서 아무 말도 안 듣고 친구를 원망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불안한 표정 하지 마, 내가 널 왜 보자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이런 식으로 아까 너가 말했었지, 내가 널 왜 보자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아까 했었지, 애 형식으로 풀던가. 여기서 갑자기 절 왜 보자고 했어요? 내가 널 왜 보자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을 리핏해줄 확률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얘가 지금 정신 이상자로 잡으면은 뭐든지 다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잡은 건 아니잖아. 이게 뭔지 아니? 내 딸이 남긴 일기장이야. 일기장. 자, 여기서부터 통으로 들어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연기도 계속 그 사이코패스 같은 연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사실 의도를 했을 거야, 긍정정님께서는. 나 지금 정신없는 미친 엄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사이코패스처럼 나왔을 거야, 그게. 그럼 계획대로 나온 거긴 하지.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들어봅시다. 너무 빠르게 한 문장을 한 번에 달리는 게 계속 반복돼요, 여기서부터. 내가 너를 왜 보자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이게 뭔지 아니? 내 딸이 남긴 일기장이야. 일기장. 우리 애 그렇게 되고 우리 애가 남긴 일기장을 읽었어. 일기장에 네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 네,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어. 내 딸이 남긴 일기장이야. 우리 애 그렇게 되고 우리에게 남긴 일기장을 읽었어. 일기장에 네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어. 어떤 친구인가? 왜 내 딸의 일기장에 네 이름이 많이 나올까? 왜 내 딸의 일기장에 네 이름이 많이 나올까? 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한 문장씩 끊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혹시 미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나온 걸까요?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잡으셨다면 아마 약간은 그렇게 잡았을 거야, 긍정정님께서. 정신없는 힘든 엄마를 보여주고 싶어서 약간 미친 듯한 연기여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 근데 결론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좋은 엄마처럼 보여지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좋은 엄마처럼 보여지는 것이 가능한 다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엄마를 그렇게 깊이가 없는 이상한 엄마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단 첫째,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대사가 요하는 것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 부분에 분명히 눈물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렇게 되고 라고 써 있는 뒷 문장을 바로 수식해 주어야 돼요. 지문에 있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대사를 수식해 줘야 돼요. 앞부분에는 그러면 눈물의 느낌이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없는 게 낫죠. 왜냐면 그래야 우리의 그렇게 되고 에서 눈물을 얘가 흘리기 시작하는구나가 도드라지게 될 테니까. 왜 그랬니? 왜 그랬어? 할 때는 눈물의 크기가 조금 커져도 되겠죠.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봅시다. 지금 긍정정님께서는 상대가 발뺌한다고 잡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냉혈 아니고 아무리 나쁜 애라고 하더라도 지금 동료가 죽었다면, 나 때문에 죽었다면 얘도 죄책감 많이 느낄 것 같아. 안 그러면 얘가 이 엄마가 오라고 했을 때 왔을까? 이 엄마가 학교에서 기다리다가 나를 불렀다라고 하더라도 전 할 말 없는데요? 이러고 가면 돼. 납치한 건 아니잖아. 나는 이 아이도 이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조용히 잘 따라온 것 같아. 자기도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잡았으면 나도 괜찮고 이 친구도 실수한 거죠.
그렇게 잡아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기는요, 항상 인간이어야 하고, 그리고 상대도 인간인 게 좋습니다. 나랑 대화하고 있는 이 상대도 내가 이 대사 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식적인 캐릭터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도 지금 사람이 아니고, 상대도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지금 이상한 엄마고, 상대도 지금 아주 나쁜 애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림, 깊이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선택해 주는 게 훨씬 좋죠.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공감대를 얻고 공감대 형성을 할 테니까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그 연기를 좋게 받아들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엄마에게 공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도 이 장면에서 울고 있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둘이서 같이 엄마랑 이 아이랑 엄마는 본인이 미안한 게 있을 거고 이 친구도 미안한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울고 있다면 이 엄마랑 이 아이가 화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림을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성우한테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엄마는 범인을 찾아다니는 코난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님, 오늘 단문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쓴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심플한 긍정님의 성격이 연기에 반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깊이 있는 연기, 진짜로 그 캐릭터가 되는 연기가 되어야겠어요. 네. 그래서 나쁜 사람으로 여러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어, 나도 사람, 상대도 사람. 그것만 좀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단문 봅시다.